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부린신경과 이일금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인상적인 제목인데요. 두통 중에 벼락두통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신경과 의사들이 속해 있는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정진상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두통 중에 벼락두통, 이런 두통이란 네. 이런 병도 있나 싶을 텐데. 네,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정말 벼락두통이란 용어가 정식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두통학회에서 분류한 병명 중에 벼락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벼락이 내리칠 때 맞아본 사람은 대개 이제 죽었겠죠. 네. 그렇지만 환자들이 이런 두통 때문에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두통이 그렇게 갑자기 발생을 했는데 그럼 벼락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벼락을 맞아본 것처럼 벼락 맞은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러는 네. 두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놀래죠. 예. 그래서 갑자기 내 뇌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드문 현상이면은 이런 방송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게 상당히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통이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이 영어로 하면 썬더클랩 헤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두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진단이 내려지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례를 소개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벼락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그림 보시면은 이 골프장의 그린에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맞은 거 가지고 그 폴이 메탈로 금속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벼락 맞으면은 이렇게 쫙 번개 치듯이 이렇게 이제 그린에 이제 풀이 녹아버리죠.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 그림처럼 완전히 큰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은 이렇게 완전 속으로 그냥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죠. 수치되네요, 수치. 수치돼 버려요. 일순간에. 그래서 내가 망가지기까지, 뇌로 비교하자면 내가 망가지기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벼락두통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로 홀라당 태워버리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 두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이 벼락두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바로 병원에 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임상에서 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신경과 의사들은 뭐 되게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좀 잘 모르고서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통, 벼락같이 생기는 일상 중에 갑자기 생기는 두통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벼락두통을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갑자기 생기면 다 그렇게 하느냐? 이제 우리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뭐든지 다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가 중요한데, 이제 평소에 두통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없던 두통에서 심한 두통까지 이르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순간으로 쫙 오는 거죠. 그래서 번개치듯이 번개 쫙 퍼지듯이. 그래서 아주 그게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일단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네. 최소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1분 이내 최고의 피크로 네. 근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네, 편두통은 몇십 분, 몇 네, 시간에 네. 걸쳐서 그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여기서 편두통. 이 1분이라는 게 중요한 점은 최대 통증이 1분 안에 얼마나 도달한다는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는 건 드물겠죠. 그렇죠. 그런 드물거든요. 두통이 예, 예. 드뭅니다. 그래서 그 또 강도도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또는 다른 분들에겐 벼락이 아니고 무슨 쇠망치로 얻어 네.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통의 원인들은 그러면 벼락두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뭐냐? 대개 우리가 신경과 질환에서 아주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대개는 뇌의 혈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혈관 내지는 이제 네. 신경, 예. 그러니까 혈관에서 뇌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이제 3차 신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면에 꼬집으면 네. 아픈 것을 느끼는. 그래서 그 신경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혈관성입니다. 네. 근데 그 혈관에서 왜 그렇게 생기냐면 혈관을 쌓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혈관을 쌓고 있는 신경이 바로 3차 신경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너무 팽창하거나 예. 또는 갑자기 심하게 수축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갑자기 예. 벼락같이 통증이 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혈관이 터질 때도 아픈 거고 혈관이 너무 수축 때도 그렇고 혈관이 너무 팽창해도 아프고 그런 네, 거죠. 네. 그래서 대개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사실 더 많은데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벼락처럼 오는 두통이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고 그러죠. 원발성 벼락 두통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혈관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하게 수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역성 혈관 수축 증후군. 그래서 이 벼락 두통하고 같이 올 수 있고요. 이 지주막하 출혈은 또는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동맥, 뇌 안에 있는 동맥에 네. 있는 꽈리 같은 게 터지면은 네. 이제 동맥이 있는 막이 뇌를 쌓고 있는 막이 지주막 또는 거미막, 거미줄처럼. 네, 네. 되어 있는 그런 막 안에 있어서 그게 이제 출혈이 생기면은 아주 정말 심한 두통이 오고요. 또 하나는 드물지 않게 경험하는 게 이제 뇌동맥이나 뇌 안쪽의 동맥이나 아니면은 이 경동맥이나 추골동맥 이런 동맥이 갑자기 찢어지는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동맥 박리증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또 제법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통증도 문제가 되지만 뇌출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뇌경색. 또 뇌경색 네. 그렇죠. 혈관을 예, 막을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개뇌 저합증. 이것은 이제 물론 혈관 때문에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 뇌라는 게 이제 뒤에서 다 설명했지만 둥둥 물 위에 떠 있는 네. 조직인데 그 물주머니에서 부력을 받고 이제 뇌가 가볍게 우리가 무게를 느끼지 않는데 그게 갑자기 샌다든지 찢어진다든지 해서 물이 빠져버리면은 뇌가 주저앉아. 그러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러니까 1.5kg짜리 뇌가 갑자기 평소에는 부력 때문에 50g 정도밖에 예, 안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면은 뇌 안에 있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들, 혈관들이 다 잡아 당겨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구에 배가 떠 있었는데 만약 물이 빠져버린다면 땅에 그냥 닿아 버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맞죠. 그 외에 이제 많은 이런 고혈압이 갑자기 이제 너무 심하게 순식간에 올라간다든지, 뭐 정맥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또 뇌경색도 특히 이제 뒤쪽에 생기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는 이제 드문 것들이지만 이쪽은 상당히 이쪽이 상당히 잘 볼 수 많습니다. 있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이제 빨리 진단하고 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면은 대개는 거의 치료가, 문제 없이 예, 치료가 다 치료 잘 완치가 되는, 되는 예. 질환들이기 때문에 예. 그 병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례를 좀 볼까요? 여자 54세 여자분인데 평소에 편두통은 좀 있었지만 특이한 다른 질병이 없었던 네네. 분인데 10월 8일 날 작년 10월 8일 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있어서 술을 마셨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머리가 이전 편두통처럼 쿵쿵거리듯이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제 편두통하고는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리돈을 보통은 먹으면은 사리돈이 무슨 장인 줄 다 아시죠? 이제는 좋아졌는데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오고 헛구역질을 하고 나서 헛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나서 이후 악 하고 소리를 질러답니다. 그러니까 뭐 번개를 맞은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편통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쵸. 구역질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이제 자다가 다시 그 이런 벼락두통, TCH는 썬더클랩 헤데이라고 그럽니다. 벼락두통이 발생했고, 이후 오후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또 숙이면은 또 그게 생각하고, 이게 한 번 생겼다가 또 재발하고, 생겼다가 네네. 재발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주 벼락두통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두통이 좀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로 오셨던 분입니다. 와서 이제 MRI를 CT를 찍었을 때는 CT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MRI를 찍었더니 뇌의 군데군데 이렇게 허옇게 변화가 있는 부분이 요런 데는 하얀 게 없는 여기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질환이 오면 혈관이 심하게 수축이 오면서 뇌를 하고 피하고 관련된 그 BBB라고 막이 있지 않습니까? 뇌혈관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혈관에 있는 그 단백질 같은 것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심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이제 두통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혈관을 찍어봤더니 아주 여러 군데 다 혈관이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이런데 끝에까지 또. 그래서 이게 가운데도 많이 생기지만 이제 말초적으로도 여기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환자인데 아주 혈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다발성으로 수축이 되어 있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동맥경화증이 심하신 분도 이렇게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벼락두통이 동반되면서 생기는 경우는 이제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라는 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가 그냥 만약에 지속되면은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어 가역성이어서 이게 회복이 대부분 되는 거죠.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저기 혈관이 너무 심해서 수축이 너무 심해서 이게 완전히 막힐 정도로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벼락두통이 있고 혈관 수축 소견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가역성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지만 시간이 혈관 수축 증후군하고 플러스 벼락두통이 있으니까 그걸 진단을 하고 이걸 이제 뇌혈관만 선택적으로 확장시켜주는 니모디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루 3번씩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먹는 약으로 물론 아주 심한 분들은 주사로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벼락두통이 한 번 더 입원 중에 생기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재발이 안 되고 잔두통이 좀 남아있는 사이로 며칠 사이 좋아지는 거 봐서 퇴원을 했고 한 3개월쯤 지나서 MRI하고 MRA를 다시 시행을 했어요.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보니까 혈관들이 아까 수축됐던 부분들이 거의 다 펴져 버렸어요. 아까 이런 데는 끊어져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뇌도 좋아졌는데 아까 그 허이끄디끄한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이것도 좋아졌고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다 펴졌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다 펴졌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잘록하고 까만 게 보이죠. 근데 조기에서는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도 잘록하지만 이게 다 펴져서 모양이 그래서 이게 다시 다 펴졌다 그래서 가역성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한, 회복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진단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뒤쪽 혈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 이라고 하는데, 진단상으로는 이름이 벼락두통이 항상 동반이 되고요. 물론 드물게는 벼락두통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대개는 벼락두통이 생기고요. 혈관 수축은 대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가는 걸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경과를 보니까, 네. 물론 대개는 3개월 이전에 다 풀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6개월 후까지도 가는 분들도 네네네.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제 임상 경과 관찰 기간을 최소한 6개월은 봅니다. 그리고 약도 가능하면 6개월 정도는 투약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후가 양호하지만 합병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경기를 하는 수도 있고요. 뇌경색이 남을 수도 있고, 또 피질 지주막 가출혈. 그러니까 혈관이 동맥이 많이 수축이 됐다가 풀리면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 망가졌던 부분이 다시 풀려서 회복이 되더라도 망가져 있는 동안에 피가 새가지고 벽이 이제 벽이 깨지고 그러면서 예. 출혈이까지 생기는 단백질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주막 가출 대뇌 피질에 살짝 생기는, 그다음 후내 뒤쪽 뇌에 심하게 오면 마치 뇌경색처럼.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 발생률이 뭐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들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서 저기 Annals of Neurology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통계는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네. 분이 본 환자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병원에서는 좀 조기에 아시니까, 조기에 알기 그러니까는 때문에. 조치가 그렇죠. 들어가서 아마 이 합병증이 적은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혈관 내장벽이 손상되고 이런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모으고 연구하셔서 아마 외국에도 많이 발표하시고 많이 발표됐죠. 그러니까는 이게 많이 보신 분들은 환자가 딱 이렇게 아파서 오는 걸 보면은 대략 감이 있으시죠. 감이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두통 이야기를 할 때 뭐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실제로 두통은 2, 3개월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와서 그걸 이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우리가 병력을 이렇게 쭉 물어보면서 그 처음 시작할 때 어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두통 환자들 볼 때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 클리닉에서 제일 먼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세요? 위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하고 계셨냐고. 그러면 잘 모르면은 대개는 만성 두통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벼락 두통 같은 것은 남편하고 싸우다 그랬어요. 그런 그러니까 분도 있어요. 워낙 그게 심했으니까 그걸 바로 말씀하시면 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거구나 하면 처음에 1분 내에 무지무지 아픈 최대 통증으로 갔다. 그러면 그걸 꼭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뭐 흔치는 않지만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풀한 상태에서 부부싸움하다 많이 생기고요. 또 어떤 분은 뭐 합창단에서 합창하다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황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단은 역시 아까 보여준 대로 MRI 하고 MRA 혈관 보여주면은 이게 저희가 저널에 실었던 케이스들인데 혈관 수축이 있고 여기 지주막과 출혈이 살짝 새가지고 새카맣게 피고 있는 부분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뒤쪽에만 혈관이 후내 뭐 수축 동맥 수축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요건 뇌경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혈관 수축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이 부분에 가는 혈관이 망가져버리고 망가지고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뇌 조직이 망가지는 뇌경색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이게 혈관이 참 재밌는 게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은 처음에 왔던 혈관이 수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있으면 이건 풀려요.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이 또 와.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다 돌아가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지 아프고 반복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관 아까 사용하는 그 디모디핀이라는 약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혈관 수축을 방지해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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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네, 수축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증상이 금방 그렇게 빨라지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렇게 흔한 질환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약물을 사용했던 환자들을 쭉 모아서 네네. 그 반응을 예. 보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를 최근에 네, 이제 네, 저기 네. 국제저널에다 발표를 예.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6일 이내에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훨씬 빨리 좋아지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주쯤에 와서 치료받는 6일에서 1주에서 2주 사이. 예.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혈관 수축돼 있는 상태가 오래 되기 때문에 뇌경색까지는 안 오더라도 뇌는 원래 피를 먹고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뇌 세포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렇게 후양적으로 이걸 대조군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대개는 약물 효과 평가하는 데는 대개는 대조군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저널에서 받아줬어요. 받아준 이유는 받아준 이유는 이런 게 드문 케이스들을 그렇죠. 쭉 저희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가 쉽지 않으니까요.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빨리 쓸수록 이야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파서 처음에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와서 통증도 줄이고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근데 합병증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뇌 손상이 가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벼락 맞은 것처럼 벼락 맞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갑자기 아팠다 그러면은 즉시 병원을 가십시오.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여기 정리된 질문 중에 뭐 일부분만이라도 좀 골라서 답을 좀 주시죠. 혹시 이명도 연관이 있을까? 이명은 별로 관계가 별로 없고요. 갑자기 뒷머리인지 아픈데 찌릿한 게 디스크로 오는 통증인지 두통인지 두통은 아닌 것 같고 목 디스크나 목 자세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통은 머리 전체가 벼락 맞으면 이 조그만데 벼락 맞으면 뭐 한쪽만 아프진 않거든요. 앞만 아프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통 원인 찾으려면 MRA를 찍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가역성 혈쇄수축 어떻게 진단을 받나요?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면 되는 거고요. MRA는 그 필요할 때 찍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저희들이 뭐 임상적으로 진단하고요.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다 그러면 요새는 CT가 뭐 1, 2분이면 금방 찍기 때문에 CT를 찍어도 되고요. 근데 거기서 찍어서 조금은 더 임상적으로 이제 벼락두통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MRI, MRA 동시에 찍어야 돼요. 뇌 손상이 있는지 혈관 수축이 심한지 그걸 봐야 되고 저기 보험공단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MRI, MRA를 그 보험으로 MRI를 찍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통이 뇌 종양의 전조 증상이나 암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두통이 암의 원인은 될 수 없고요. 뇌 종양의 전조 증상일 수는 있지만 뇌 종양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두통이 있으면 한번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어상 원인이 아니라 뇌종양 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통 생기는데 자세도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은 이제 대개는 우리가 긴장형 두통이 많죠. 그래서 근육이 이제 물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긴장도 있지만 자세가 안 좋으면 물리적인 그 긴장, 스트레스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일자목, 뭐 거북이목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은 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근육 마사지, 목 근육이라든지 두피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 추골 쪽이 찌릿하게 아픈데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혈관이나 신경의 문제는 아닐까요? 신경이 아마 디스크 때문에 눌려서 그럴 수는 있지만 혈관은 문제는 아닙니다. 혈관이 문제되면 큰일 납니다. 저 질문 요약해서 말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정상 선생님 강의 내용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데요. 딱 한두 마디로 일반 두통과 벼락 두통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 벼락 맞은 것처럼 아프면요. 벼락 맞은 것처럼 아프면 그 일반 두통이란 건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두통을 앓을 수는 있지만 이 벼락 두통은 누구든지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아주 강한 강도로 무지무지 아픈 강도로 1분 이내에 최대 통증에 도달한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 때 복용할 수 있는 보조제 좀 근데 통풍하고는 좀 관계없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뒤통수가 빠개지는 듯한 두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뒤늦게 가도 되나요? 아마 이분은 그때 두통이 벼락 두통이 아니었나 의심은 하시는데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내셨다가 다 풀려가지고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약해놓고 아까워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한번 이 병원 가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 코로로님의 경우는 뒤늦게 안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다시 생겼을 때는 모든 일을 제껴놓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한두 달 전에 생긴 일이라 그러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게 반복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런 두통이 있었다 그러면은 설령 벼락 두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않았던 두통이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은요. 한번은 확인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증례입니다. 이제 35세 남자 환자인데 평소에는 두통이 없으셨어요. 한 달 전 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거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전날 밤 무리해서 마당에 잔디 베는 일을 좀 했답니다.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하면서 목과 머리를 많이 움직였고 세수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두통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10점까지로 심하게 올라가고 근처 응급실을 통해서 진통제를 맞았고 혹시 대상포진 아닌가 아마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대상포진 때 쓰는 바이러스 약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은 좀 좋아져서 퇴실을 했는데 다시 오후에 또 10점까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허접없이 점점 심해지고 심장이 뛸 때마다 맥이 뛰는 것처럼 아프고 갑자기 움직이면 아프고 고개 숙일 때 말할 때 기침할 때 그렇게 막 울리는 거죠. 특히 이제 혈관성 두통일 경우는 기침할 때 좀 많이 아프죠. 혈관은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혈관이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두께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징 아웃 됐다 그러는데 보통 근데 보니까 저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되게 MRI로 이렇게 보면은 혈관이 찢어져 가지고 원래 혈관 한 구멍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두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성 구멍이라고 그러는데 혈관이 이제 세 막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막이 있고 바깥막이 있고 안 내막이 있는데 요 사이로 찢어져 가지고 피가 고이는 겁니다. 근데 이 얇은 막에 피가 고여서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릴 수가 있죠. 근데 이 환자는 터지지는 않고 거의 벌렁벌렁한 상태로 왔어요.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근데 문제는 이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차 신경, 그 통증을 네. 일으키는 3차 신경이 느끼는 3차 신경이 퍼져 있는데 이게 쫙 예, 예. 찢어졌으니까 예, 예. 늘어나고 그러니까 심한 통증을 통증이 유발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오냐면은 마치 혈관이 찢어지는 느낌. 예, 예, 예. 찢어지는 말 그대로 혈관이 네, 네, 찢어지는데 네. 쫙 찢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바로 번개 치듯이 네. 이렇게 아픈 두통. 그러면서 이제 혈관에 있으니까 앞에 이 환자분도 이렇게 증상 호소했듯이 이렇게 맥뛰듯이 네, 네, 네. 이렇게 아픈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 저용술에서 CT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에다가 스텐트를 이런 경우는 이게 그냥 놔두면요 잘못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네, 이게 네. 동맥에서 피가 계속 가니까 네. 이게 잘못하면 터지니까 여기다가 스텐트를 집어넣었어요. 네. 스텐트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나중에 혈관 저용술 그 CT도 다 찍으니까 혈관 그 스텐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금속들이 이렇게 보이고 혈관이 네. 이렇게 컸던 것이 이렇게 작아지는 치료를 네, 한 네, 거죠. 네, 네. 이건 옛날에는 이런 스텐트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겉에다 싸기도 하고 별가지 했는데 지금은 늘어나지 말라고요. 늘어나지 말라고 터지지 말라.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텐트를 넣고 이게 좀 심한 경우는 이 보통 동맥류 치료하듯이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코일. 코일을 예.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코일은 안 넣었어요. 코일 넣었으면 이제 티가 날 텐데 예, 예, 예. 코일은 안 넣고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줘가지고 더 이상 그 압력이 예, 예, 예. 혈관벽에 전달되지 않게끔 해서 치료를 했죠. 드물게는 이게 하면서 이게 늘어나면서 특히 버티브랄 그 추골드 같은 경우는 여 전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네,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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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신경 건드려하고 신경통이 예. 생기는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치료가 완전히 다 잘 끝났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이제 저희들은 진단하고 신경외과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죠. 예, 예. 예. 혹시 이거 뭐 질문 별로? 예. 요거는 다음에 예. 동맥류 파열되면 벼락두통처럼 나타나는가요? 예, 그 이제 다음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증례를 설명을 하면서 예, 저부터 예. 답을 하겠습니다. 예. 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특별한 질환이 없던 분인데 오래전부터 자가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지내왔답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장염에서 화장실 가서 힘을 쓰는 순간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올라가는 심한 통증, 엉덩이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가는 게 예, 굉장히 예, 예. 특징적이죠. 극시원도 10분 정도로 이후에는 잔두통이 남아있고 일주일간 일을 했으면 간헐적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생기고 네. 특히 힘쓰거나 재채기 할 때 등, 허리, 엉덩이 모두 아팠습니다. 네. 지속되는 두통 때문에 이제 네, 네, 네. 와서 입원을 했는데 이 환자는 방금 여쭤보신 동맥류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동맥류란 게 꽈리죠. 그러니까 혈관의 벽이 좀 약한 부분에 이렇게 볼록 나오는 꽈리죠. 풍선처럼, 풍선처럼. 네, 부풀어 그렇죠. 예. 그래서 대개는 이제 혈관이 이제 나눠지는 부분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제 뒤쪽에도 생길 수, 앞쪽에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도 MRA를 찍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이게 오른쪽 중대뇌동맥이라는 건데 왼쪽에 보면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네. 이 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갑자기 터졌겠고 그렇지만 보통 심한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게 아니고 네. 살짝 터졌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보통 그러니까 이제 센티넬 헤모리지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출혈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예, 많지 예. 않아요. 근데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뇌졸중의 전조증처럼 네, 네, 네. 처음에는 살짝 새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놔두면 네. 확 터져버리는데 네. 그래서 살짝 샜을 때 이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코일을 그 안에다가 코일을 집어넣어줘. 혈관 저용술을 해서 코일 넣어줘가지고 코일링을 하거나 그래도 안 돼. 옛날에는 이제 이거밖에 클립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잡아 터지지 않게끔 네. 목을 이제 조이는 예, 예. 수술을 했었는데 네. 이게 나오니까 이걸로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코 힐링을 많이 하고 신경외과에서 예. 나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하고요. 이제 요새는 이걸 예, 못하는 경우에 이제 네. 또 이걸 하는 경우. 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것보다는 저게 더 많이 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은 열고 두개골을 열고 혈관을 찾아가서 그렇죠. 넣는 예, 거니까. 하니까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그렇죠. 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은 케이스가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들은 이제 또 못하는 경우가 예, 위치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거 시술을 하는 교수님들도 선생님들도 많고. 요즘은 신경과 선생님들도 또 이걸 하시죠. 신경과에서까지는 아직 예, 하는 것 하지 같지는 않나요? 않고요. 예. 예, 신경과에서는 코일링까지는 하지 예, 않고요. 스텐트 이것은 까지. 왜냐하면 예. 잘못하다가 출혈이 되고 그러면 바로 수술도 신경외과 해야 선생님들이 되니까요. 수술을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경과에서는 진단은 하지만 예. 신경과 선생님들이 그 인터벤션 시술하는 거는 어, 주로 주로 스텐트를 스텐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텐트. 이제 동맥경화 예, 예. 또는 이제 지금 하는 것은 그 혈관에 혈전 같은 게 떠 올라가서 네, 색전을 네. 일으켰을 때 뚫어- 긁어대는 네. 뚫어주는. 뚫어주고 예. 그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시술을 했고요. 요새는 저희 건강검진에서 되게 이제 MRA를 루틴 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터지기 전에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인께서 이 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특히 뭐 가족 중에 누가 그랬다든지 뭐 예. 그럴 경우는 저거 확인해 달라고 예. 이제 확인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또 예. 발견되는 경우를 보면은 위험한 사이즈보다는 작은 아주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예, 그래서 많더라고요. 예. 식자구안이라고 유한이라고 그 저기 뭐냐 옛날에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그렇죠. 터지면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검진에서 뇌를 MRI를 선택을 네, 하게 네. 되면은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거 많이 이제 대개는 저기 터지는 게 담배 피우시는 예. 분들 4배나 많나요. 예, 예, 혈관이 이렇게 통맥여첨제 커지거든요. 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고혈압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는데 되게 작은 거 1, 2mm 정도 있는 경우들은 대개는 예. 시술하기도 힘들지만 네. 대개는 잘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네, 네, 위치에 따라도 다르긴 하지만 아마 대개 이제 1년마다 좀 팔로우를 하다가 체크하다가 별 변화 없고 그러면 한 2, 3년마다 하고 뭐 그래서 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 들으셨죠? 잘 기억하십시오. 본인이나 주위에 이 동맥류, 꽈리가 있으면 담배 피우시면 그게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담배 피면 뇌졸중, 뇌경색이 더 많이 생기는 데 있는데요. 그 상대적인 위험도는 지주막하 이게 터지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4배까지는 안 되거든요. 뇌졸중의 위험이. 네. 근데 지주막하 출혈은 4배. 상대적인 위험도. 상대적인 위험도가. 예. 그래서 요새는 미리 발견해가지고 시술을 해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터져가지고 네. 생기면 이렇게 온 뇌 전체가 그렇죠. 새빨갛게 예. 예, 이게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갛게 뻘겋게 시커멓게 있으면 돼 안 있는 됩니다. 거요. 그게 이게 여기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거죠. 이렇게 예. 피가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은 이 상태가 돼서 왔어서 사망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수술하거나 수술해도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뒤끝이 후유증이 많이 남았는데 요새는 수술 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률도 많이 줄었어요.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률도. 네, 혹시 또 이거 좀 끔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즉시 뭐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뭐 응급실이라도 오셔야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검사해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외래에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외래로 가시면 되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 뇌가 이미 손상도 와 있고 혈관이 심하게 수축돼 있는데 방치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뭐 그때 손상이 오면 후유증이 많이 고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아프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벼락 맞은 것처럼 물론 네네. 쇠망치로도 맞은 것처럼 대개 환자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생 가장 아픈 네. 두통, 평생 경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1차성인 벼락 두통에 대해서는 벼락 두통처럼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좀 길지만 한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답을 주시죠. 네. 장주영님께서 38세의 주부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관자놀이가 팔딱팔딱 뛰며 뒷골도 땡기고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라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인데 아플 때마다 진통제 먹어도 효과가 없어 이디아라는 편두통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 약을 약국에서 구매해 항상 집에 상비약처럼 가지고 있는데요. 약 먹으면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편두통인가요? 병원 진단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병원을 가야 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증상은 보니까 편두통이 맞는 것 같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저 정도 약 먹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더 많지만 않으면 우선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셨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좋은 의료 시스템을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대구에 뭐 무슨 병원을 꼭 제가 특정 병원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신경과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 많고 주요 대학병원은 모두 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근데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온 뒤에 제가 작년에 촬영한 그 편두통의 모든 것, 정진상 교수님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있습니다. 3시간이라서 좀 길긴 한데 한번 꼭 보십시오. 병원 가서 진찰받는 것보다는 시간 덜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두통이 있으면서 눈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녹내장과 일반 두통과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사실 뭐 환자분이 직접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의료진이 다 구분은 해주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두통과 눈통증이 생기는데 뭐 안과에 가셔서 안압을 측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인데 두통과 함께 안구통이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그러면 대개는 그것도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이 안구통으로 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눈이 아플 때는 1차적으로 안압을 꼭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안압을 주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간경화가 심하면 혈관이 약해서 혈관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간경화가 심하면은 출혈성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혈소판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혈하는 시스템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뇌출혈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이 뇌출혈까지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겨울에 환자가 더 많죠. 급작스럽게 날씨가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심한 날에 두통도 많고요. 또 뇌졸중도 많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내 혈관이 심하게 수축됐다, 팽창됐다 하는 그런 환절기는 그런 걸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벼락두통이면 진통제 많이 먹어도 되나요? 뭐 아프면 먹으면 되는데, 두통 와서 빨리 진단받고 혈관 확장제, 혈관 수축 방지제 이것을 처방 받으시면 진통제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정진상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나와주신 이유가요. 벼락두통은 참고 집에서 계시지 말라는 취지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드린 아까 그래프 보셨죠? 쭉 올라가는 무지무지 아픈 벼락이 치는 썬더클랩, 썬더가 우리 라이트닝 앤 썬더, 라이트닝은 번개, 썬더는 벼락. 그렇죠. 소리 나는 거지. 천둥 벼락 같은 두통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그냥 약을 잠시 드시는 것은 드셔도 좋지만 그걸 드시고 참고 되게 계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꼭 받으셔야 되고요. 예. 가액성 뇌동맥 뇌혈관 수축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벼락두통은 사실은 합병증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뭐 집에 있어도 뭐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아파서 그렇지 시간 가면 좋아지는데 아까 제가 다른 보여준 질환들 있잖아요. 혈관이 찢어진 것 또는 동맥류가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뇌졸중이 동반되거나 뇌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겼던 건데 이건 이제 신체 활동과 함께 생각하는 갑작스러운 두통들이 있어요. 꼭 벼락두통처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생기는 통증 내지는 두통이기 때문에 이건 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세 남자는 남자인데요. 평소에 두통이 없고 다른 질병도 없었고 술, 담배도 안 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오전에 기상 후에 출근하려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었고, 출근 1시간 정도,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통이었답니다. 뒤통수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찡한 느낌이 발생했고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두통이 있었고 점차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측 귀가 물이 찬 듯한 먹먹한 느낌이 동반이 돼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귀에는 아무 이상이 보이질 않았고요. 다음날 또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먹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뻣뻣하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 다니면 두통이 더 심해지고 해서 꼼짝 못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누우면은 증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또 돌아다니면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자세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그 CT를 찍었는데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들었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CT에서 뭐 뇌출혈이나 무슨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긴 했는데 이후에 통증이 점점 나아지는 소견이 있었는데 개원에서 도수 치료도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며칠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누우면 없어지다가 또 일어서 돌아다니면 아프고 일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MRI 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우리 병원 외래로 왔어요. 근데 대개 이분들은 굉장히 심한 두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히스토리를 병명으로 보니까 그 전날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움직이고 아마 그러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하고 용 쓰는 운동, 그거 전문 용어는 발살바 메뉴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쓰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비 걸렸을 때 힘쓰고 숨을 딱 참으면서 힘을 꽉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혈관이 확 늘어나면서 또는 뇌압이 올라가거든요.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분은 이제 보니까 MRI 상에서 이쪽에 혈전이 생겼어요. 정맥 혈전이. 이건 이제 모양이 또 동맥 혈전이 생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건 좀 전문적이라서 그래서 이 젊은 분이 갑자기 혈전이 생겼을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는데 MRI 사진에서 이렇게 조영제를 주니까 뇌를 쌓고 있는 막이 이렇게 허옇게 보통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허옇게 그 소위 조형이 증강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맥이 그렇게 부풀어 오른 거죠. 팽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소견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 되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염증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되게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뇌를 쌓고 있는 막이 터져서 생기는 자발성 뇌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저압증, 저압증으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저압이 생겼느냐를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대개는 이제 척추 척추가 이게 뇌가 이렇게 큰 물주머니 안에 뇌 있고 척수가 있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 1,500g, 1,400g 정도 되는
뇌가 네. 붕 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50g 정도밖에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그 부력 때문에. 부력의 근데,原因일까요? 근데 이게 세버리면 이게 그 부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온 뇌가 내려오면서 혈관들이 늘어나고 저 신경이 늘어나고 이 환자가 아까 귀가 먹먹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청신경이 이게 눌러지니까 네. 속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겉에는 이상이 없는데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뒤에 그 척수액이 새 가지고 예. 새는 부분이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척수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새는 모습이. 예. 요 하얀 게 예, 예. 뇌척수액 그러니까 척수액에 맑은 물이거든요. 가운데가 예. 척수고 척수액이고 근데 이것은 이 안에 한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밖으로 예. 새는 거예요. 요쪽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저기 나무 뿌리처럼 그렇죠. 뭐가 자꾸 스며 나오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발성 저절로 생긴 뇌압 저하증. 예. 예. 그래서 이제 잘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네. 새는 부분 찾았으니까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무슨 치료를 하냐면은 본인의 정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요. 그 자리에다가 딱 네. 피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예. 몸에 있는 피를. 넣어주죠. 그래가지고 예.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덮어서 더 세지지 않게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예.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이 예. 완전히 다 예. 가려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상처 나면 피가 이렇게 상처에서 출혈 안 되게 막아주고 아물듯이 그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좋아졌고요. 예. 이렇게 다 흡수되고 이것은 이제 정맥에서 피가 못 빠져나가니까 이 정맥에 혈전이 생겼던 게 나중에 다 녹아서 예. 흡수되고 이쪽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지셨네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그 보이던 하얗던 라인이, 것이 이제 예.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 환자들은 뭐 치료하면 금방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증상이 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두 번 또 다른 케이스는 평소에 가벼운 두통으로 신경 쓸 정도는 있는 두통이 아닌데 2달 전부터 주로 고개를 숙일 때든 기침을 할 때마다 통증이 오는 그리고 네네. 증상이 길게 오는 게 아니고 수초에서 1분 이내. 네. 그런데 머리가 순간적으로는 터질 것 같은 그런 예. 느낌. 그래서 이제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아마 크레믹이라는 편두통 약을 네네. 처방을 한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뭐 이상 소견은 없었고, 보니까 뇌 MRI도 그렇고 혈관도 깨끗합니다. 네. 근데 기침만 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뇌압이나 이런 것은 정상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진단할 때는 아무런 원인도 없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가역성 뇌혈관 네. 수축 증후군하고는 네. 다른 경우. 요게 이제 그 약자죠. 이런 게 1차 기침. 프라이머리 커프 예, 헤데이라 해서 예. 1차 기침 두통. 그러니까 기침만 할 때 보면은. 네. 그런데 이 재밌는 질환인데 이 인도메타신이란 치료제를 쓰면은 금방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기침을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기침을 네, 못할 네. 수 없잖아요. 근데 저게 너무 심하면 인도메타신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서 대개는 환자들 분들이 좋아집니다. 이 환자는 이제 헬스장에 다니다가 네. 기구 운동, 특히 근력 운동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은 꼭 두통이 오는. 그러니까 비슷한 두통입니다. 이건 프라이머리 익저셔널 운동 1차성 운동 두통인데 예. 이걸 또 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네. 그 헬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헬스 뭐 예. 탁 비싸게 끌어놨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는 운동선수인데 이런 분들이 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이 환자도 물론 검사를 해봐도 깨끗하고요. 네. 결국은 이분도 아까 이야기한 저기를 줬어요. 인도메타신. 네. 또 인데라는 약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문 처방약을 쓰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역성 혈관 질환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대개는 그런 운동선수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51세, 고혈압이 있었는데 당뇨병 없고 흡연도 안 하고 술을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소주 한 병 반 정도. 네. 그 다음에 5개월 전에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쉬던 중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겼어요. 네. 그 이후에 힘을 쓰거나 운동하면 숨찬 느낌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고 벼락 두통 양상은 아닌데 점점 심해지는 네.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 생기고 한 3, 40분 쉬면은 좀 좋아지고 그러다가 증상은 되게 5분에서 1시간 이내 그러니까 쉬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뇌 혈관을 찍어보니까 혈관에 약간의 동맥경화는 있는데 그 심한 혈관 수축증후군 그런 같은 소견도 없고 근데 이 환자가 그 숨이 차고 그때마다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흔치는 않지만 이 환자는 그 전형적인 벼락두통 소견은 아니지만 언덕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점진적으로 발생한 두통과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심장성 두통, 그러니까 카디악 심장성 세팔지아. 그래서 그 심장의 관상동맥에 피가 잘 안 통할 때, 또 뭐 협심증이나 뇌 심근 경색증이 올 때 두통으로 그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 뜻은 심장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오는 두통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피가 부족하면서 심장에서 느끼는 통증이 뇌로 전달이 돼서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심장 쪽에 그 CT로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심하게 또 좁아져 있어 동맥경화로.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스텐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두통이 같이 없어졌다는 없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바나나키 오렌지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요. 사실 운동할 때 두통이 와도 억지로 강해도 되나요? 그 앞에 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이분이 테니스 할 때 두통 온다니까 코치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억지로 시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의학적으로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온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1차성 운동 두통인데 이게 없던 두통이 갑자기 왔는데 계속 하면은 그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심장통이 뇌 두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심장 진단을 내려서 심근경색이 생기기 직전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심장내과 내지 순환기내과로 가야 되는데 신경과로 먼저 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머리 아프다고 가서 그냥 일반 진통제 사 먹고. 근데 잘못하면은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혈관이 수축 좁아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시중에서 두통약 중에 혈관 수축제가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의 두통약이라고 쓰는 약들이 대부분 혈관 수축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빠질 수가 있고 여기도 더 수축이 돼요. 수축이 돼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크래밍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혈관 수축제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험하지 않은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술 후에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장내과만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신경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혈관도 아까 좁아졌다가 수축됐다가 풀리는 그런 현상 전혀 없이 뇌 안에 동맥경화도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고 신장을 보았던 거예요. 아마 없었으면 신경과에서 그냥 보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상 없다.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두통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또는 없는 분은 물론이고 평소에 경험하지 않은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 그러면은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이든지 신경과 하여튼 전문이든지 클리닉이든지 가서 1차적으로 이게 어떤 종류의 갑작스럽게 생긴 두통인지 확인하시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그러면은 큰 병원에서 정밀하게 검사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통을 방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픈 매우 세게 아픈 벼락두통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두통 얘기, 소중한 얘기, 듣기 어려운 얘기 오늘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 있으면 또 나와 주십시오. 근데 이건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네. 이건 좀 한번 안내해야 예, 되겠다. 예, 이 두통 질환들에 대해서 네. 유튜브에 잘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편두통은 제가 이 비욘디 이 채널을 통해서 네. 한번 했던 게 우리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예, 도움이 예, 되는 예. 것 같고 예. 이런 경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도 아마 이 유튜브 공간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워낙 예. 많고 또 놓치면 큰일 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서요.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네.